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가 부도 위기. 패닉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청천벽력이죠. 체계 개발 계약 2달 만 대한민국을 덮친 IMF. 체계 개발이 시작됐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뽑는 일서부터가 이게 다 중단된 겁니다. 올 스톱. IMF가 나고 한국이 갑자기 이 T50 체계개발 사업을 중단을 한다. 그날로 록히드한테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발 부담금. 850원, 890원 하던 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1,800원, 1,700원 넘어가다가 환율이 2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3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이 있어야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곤두박질 치는 국가 신용도. 영미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열어줄 수가 없다. 꺼져가는 희망. 안 그래도 짧아진 체계개발 기간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또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모든 위기는 과정일 뿐. 결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비행시험은 우리가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 가지고 해보자. 우리는 참 이런 위난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T50과 IMF.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체계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실 고등훈련기 개발의 주역 2분 모셨습니다. 먼저 삼성항공 소속으로 기초 연구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역시 삼성항공에 근무하시며 록히드와의 계약 관리부터 수출 사업까지 T50 사업에 참여하신 이용식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T50 체계 개발의 이 계약 체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어렵게 끌어왔던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아주 엄청난 악재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1997년 말 국가 경제 전체가 IMF 외환위기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인데요. 이용식 상무님, 이 IMF 사태가 T50 개발 사업에 준 충격, 한마디로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패닉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1997년도 그 IMF는 그 한국 사회를 사실 송두리째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졌고요. 또 뭐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고, 또 부가 편중이 되고 하는 그 양극화 심화 이런 요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게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저는 그 사업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국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관련이 돼 있었겠지만은 사업하고 연관을 해봤을 때 IMF가 되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고요.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록히드에 지불해야지 되는 그 달러의 원화 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달러가 그 당시에는 뭐 700원에서 800원 가량 하다가 IMF가 되어서 1998년도에는 1,600원, 1,700원까지 갔던, 그래서 2배 이상 이제 값이 올라갔고요. 달러 값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외환 위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규모를 줄인다거나 없애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는요. 결국 록히드에다 지불해야지 되는 그 달러화는 동일한데 그 돈을 마련할 그 원화로 따지면 2배가 아니고 4배로 이제 정부 그 연부액이 98년도에 이제 반으로 주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회사나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으로 본다면 그 개개인들의 뭐 장래라든지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일대 사건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IMF 사태가 T50에 준 영향 한 단어로 패닉이었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하실 만큼 굉장히 이거 아주 그야말로 더 목줄을 잴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만큼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을 텐데요. 김영준 전무님은 네. 이 고등물 연기 T50 사업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을 좀 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면서 삼성항공으로 이제 스카웃이 되는 과정을 네. 거치면서 실제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시기에 들어오셔서 예. 초창기부터 온갖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같이 이제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체계 개발로 들어서서 이제 막 계약 끝나고 났는데 이제 IMF라고 하는 이런 또 철퇴를 또 맡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야 좀 차차 좀 나누기로 하겠지만은 우리 그 개인 김영준 전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심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공학을 하는 공학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소위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그 IMF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 일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뭐 그것 때문에 연일 언론이나 모든 보도에서 오로지 그 얘기만 하고 있었고 좀 하늘이 무심하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KT1 개발의 그 상세 설계 단계에서 시험 비행 그 전까지를 마치고 영국에 이제 저희가 국가연과 같이 15명의 엔지니어가 넘어가서 이제 뭔가를 고등훈련기급을 하려면 뭔가 그 고등훈련기의 전 세계적인 그래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호크기의 설계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91년도에 이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많은 걸 배우려고 이제 저희가 고생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골든 이글 팀 재미 황매 팀에 가서도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오고 가져오려고 모두가 ADD 국가연이건 업체들이건 그냥 고군분투했거든요. 그리고 또 단계 전환 사업 거치면서 또 마음 졸이고 많은 애를 썼는데 이게 이제 몇 년간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장춘몽인가 우리가 한국의 항공산업을 항공공학을 이제 좋아해서 어찌됐든 이 모인 사람들이 경영진서부터 F-16이라는 항공기를 도입하는 그 좋은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절충교육으로 시작됐던 모든 일들과 체계개발 준비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보는데 이제 뭐 난데없이 97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제거가 난 이후에 정확히 기억이 10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뭐 용어도 생소한 IMF라는 걸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자체였죠. 저희는 이제는 못 간다. 이 사업은 못 갈 것 같다. 너무 황당했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또 냉철하게 이제 좀 어떻게 될까를 저희도 나름대로는 실무회의건 위에서 또 생각하시는 체계개발 계획에서의 어떤 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수히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려됐던 부분은 앞서서 우리 이용식 상무께서 얘기하신 대로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그냥 뭐 갑자기 계단도 아니고 그냥 쫙 올라가 버리니까요. 당시 800원대였던 환율이 벌써 이미 1,000원에서 중반대 1,400원, 200원을 막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1,800원까지 한때 갑니다. 회사들은 회사채를 막 발행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자금이 좋다는 삼성 계열의 회사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뭐 비상이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저희가 이제 체계 개발에 들어가면 사람도 뽑아야 되지만 대대적으로 많은 인력의 사람을 국내에서 해외에서 뽑아야 되지만 이제 발주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시험에 대한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줬던 풍동 시험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구체화시키고 성숙화시키는 데 필요한 해외 지불해서 해외에서 어떤 설계를 조금 더 검증한다든지 같이 공조를 해서 공동으로 설계 성숙도를 올려야 되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98년부터 이 테이블에 지금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선수금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거든요. 우리 구매해서 계약을 하면 최소 15%에서 20%, 뭐 많게는 25%, 30%까지도 업체한테 이제 시작을 하라고 돈이 선급금이 나가고 하는데 이 돈들을 다른 때보다 2배로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절망감과 또 일말의 아주 신락 같은 희망, 또 대통령이 그때는 막 이렇게 이제 교체 시기였으니까요. 거기에서 그 12월, 12월 거의 1월까지는 그 분위기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무님, 이제 IMF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외환 위기, 환율 대란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원화 가치가 또 끝도 없이 추락을 하게 되고 또 국가 경제 모든 곳곳이 이제 힘을 다 이제 활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T50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타격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환율과 관련된 위기 뭐 앞서 조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이 체개발 사업은 97년 말부터 해서 이제 8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면 발주가 이루어지고 또 선급금을 비롯해서 그 계약했던 사항들은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 97년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정부의 그 사업 예산이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800억 원의 소요처 중에서 제일 빨리 써야지되고 규모가 컸던 것들이 이제 로키드에다가 주는 그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로키드하고 맺은 계약이 기술 지원 계약하고 그 개발 분담 계약으로 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개발 분담 계약보다도 기술 지원 계약은 바로 이제 로키드 기술자가 와야지 되고 그 로키드가 그런 이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3천만 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3천만 불. 그래서 3천만 불이면은 800원으로 해도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한화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환율이 2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이 있어야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런 예산을 주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3천만 불을 로키드한테 주지 못하면 계약 이행이 안 되는. 그래서 그 기술 지원 계약 경우에는 그 선급금을 지불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분담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개발 분담은 로키드가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자기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초기에 그 돈이 많이 나간 부분들은 없는데 로키드가 그 4억 불이 넘는 자기 그 개발비 중에서 2억 4천만 불을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환수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가 나고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이 T50 체개발 사업을 중단을 한다. 그러면 로키드가 투자해서 개발을 했던 데 소요됐던 비용들은 그날로 로키드한테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당시에는 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로키드는 그 개발 분담 계약에서 체계 개발이 진행되는 8년 중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그 사업 중단이라든지 또는 양산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양산 환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일 경우는 바로 로키드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수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느냐면 그 은행에
그 신용장을 개설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보증인데 그 로키드는 특히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그 환수 보장 신용장을 영미계, 영국이나 미국계 은행으로부터 개설해라가 이제 계약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말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그 뭐 IMF가 일어났지만 그 사업 전체를 보면 로키드가 2억 4천만 불을 투자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2억 4천만 불을 어느 경우에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영미계 은행이 이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많이 낼 테니 그 신용장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도 IMF 직후에 한국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이 신용장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또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 로키드 측면에서 계약 이행하는데 그 IMF에 따른 최대 난관인 거죠. 기술 지원 계약에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내 손에 돈이 없다. 그다음에 개발 분담 계약에 따르면 로키드 투자 환수에 따른 그 보장을 위해서 영미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영미계 은행, 뭐 체이스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은행에서는 열어줄 수가 없다고 하니 그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로키드 측면에서 그 IMF 그 어려움을 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기술 지원 선급금의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실제 이제 로키드가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야지 되는데 들어간 돈을 이제 줄여야지 되니까 이 사업을 뭐 처음에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항공기 부품 조립 비행 시험을 하는 전체 일정들이 있으면 이 일정들을 조금씩 이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똑같지만 초기에 하는 일들, 특히 로키드와 관련되는 일들을 자꾸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짧아진 체개발 그 개발 기간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또 뒤로 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그 사업 일정 조정을 통해서 로키드에다가 지불해야지 될 돈을 선급금의 규모를 한 반 정도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을 반 줄여서 조금이라도 늦게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키드하고 협상을 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수 보장에 관련된 그 신용장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로키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은행에 관련된 문제니까 은행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영미계 은행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고 국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이제 로키드 입장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은행이 안 되면 그 보험회사라도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AIG라고 하는 이제 AIG가 미국계 보험회사니까 그래서 AIG 그 보험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배경들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AIG 보험에 이제 한국의 그 사업을 주관하던 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삼성항공이나 그 이 전체 그 업체 측의 그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 기간을 다 그 AIG가 보증할 수는 없지만 그 IMF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급등한 초기의 시점에 대해서만이라도 본드라고 해가지고 그 보증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요구 조건을 임시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영미계 은행하고 다르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더 내야지 되고 또 뭐 나중에 이걸로 안 되고 영미계 은행으로부터 정말 받아와야지 돼. 뭐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들이 따라붙지만 당시에 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 중단의 위기는 이제 극복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뭐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여하튼 그 위기에 처해 가지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로키드한테도
로키드와는 당연히 그 시간대가 다르니까 밤에 전화해서 부탁하고 또 AIG 본드 개설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컨디션 맞춰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계약 이행 측면에서 IMF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신청.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고 나라의 경제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긴급 수요를 요청한 것이었다. 국가 부도를 벗어날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은 혹독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평생 직장의 믿음이 무너지고 불안전 고용의 암흑기가 시작된다. IMF 구제금융 신청 다음 해인 1998년에만 127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주식시장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1995년 12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1998년 6월에 280까지 수직 낙하한다. 그에 비해 달러 환율은 폭등했다. IMF 직전 800원대 초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해 1997년 12월 1960원대로 올랐다. 그야말로 국가경제 초토화 상황. 고통의 대부분은 힘없는 국민의 몫이었다. 동시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노력도 국민들이 시작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금모으기 운동. 총 351만 명의 국민이 돌반지와 결혼 예물 등을 내놓은 결과 모두 227톤, 시가 21억 3천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다. 4가구 중 1가구가 평균 65g씩의 금을 내놓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고 빼앗겼던 경제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IMF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위기의 원인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위기를 빠져나온 기억 역시 오래 간직해야 한다. T50 체계 개발은 바로 그런 기억이다. 계약 2달 만에 벼락처럼 떨어진 IMF. 순식간에 치솟는 개발비와 곤두박질 치는 국가 신용 앞에 모두가 포기를 예상했지만 보란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훈련기를 완성해낸 기업. 남들에겐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건국일에 일관되게 걸어왔던 도전과 성장의 스토리. 바로 T50과 IMF의 이야기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불어닥친 IMF 외환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무님.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밖으로만 터진 것이 아니고요. 이제 환율 문제만으로도 이미 이제 정말 턱에 닿을 정도로 이제 압박이 좀 심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참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사업비마저도 기존에 책정됐던 금액에서 더 부족한 것으로 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돈을 본격적인 개발과 인력 채용, 뭐 다양한 활동이 가득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이제 재정 위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1998년도의 예산을 뒤늦게 해가 바뀐 98년에 승인을 하면서 거의 이제 전 반타작이 났어요. 그래서 800여 원을 조금 상회하던 예산이 390억 정도 제 기억으로 들어왔으니까 50%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게 23억 불을 체계 개발 계획을 올렸다가 3억 불 줄고 20억 불 수준에서 자꾸 이제 살림을 업체가 최대한 줄여봐라 뭐 그리고 일정도 줄여봐라 막 이러면서 어렵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의 초기에 이 항공기 개발은 한 3, 4년 동안이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뒤에 가면서는 조금씩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실제 압박을 느끼는 비용은 50%로 절감된 게 아니라 한 30%로 절감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집안 살림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환율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한 850원, 890원 하던 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1,800원, 1,700원 넘어가다가 한동안 상반기를 넘어서 한 9월 정도까지 1,700원 이때를 유지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그 예전에 환율 데이터를 보시면은 4, 4분기로 가면서 겨우 한 1,700에서 1,400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 곡선을 조금 겪거든요. 그 다음부터 해바뀌면서 한 1,200원으로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의 환율을 생각하면은 뭐 지금 1,200원까지 올라갔다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는 800원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높은 거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업체인 당시 삼성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도출하기 시작한 경영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시에 이 예산이 원래 계획된 체계개발 계획의 절반도 안 되는 게 들어왔다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많은 굵직한 주요 메이저 활동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고 예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당시 이제 환율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 국가도 나서서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인지라 더 이제 긴박함이 더 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 환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환율을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삼성항공 측에서 이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였고요. 하나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든 꾸려가는 방안 두 개를 두 손에 들고 당시에 경영진과 사업단 뭐 고민을 했다고 보는데 당장 이제 처해 있는 이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당사자 주계약 업체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진짜 뭐 공방이 심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환율의 문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 대금의 규모에 이제 좀 부담, 과중한 부담, 그다음 금융 비용이 10년 이후까지 이제 회수될 때까지의 부담도 역시 투자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일까지 당하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사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제 총괄 담당 임원, 상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살리고 싶으니까 거꾸로 사장께 가서 이것을 막 그 사업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거꾸로 그 위기 상황에서 더 역설하고 조르고 때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히든 스토리를 가지고 노력을 해댑니다. 심지어는 이제 군하고 사업단하고 잘 얘기해서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다, 뭐 하겠다, 이런 좀 어디 문서에 나오지도 않는 그러나 매우 열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경영진이 가겠다라는 판단은 다시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남는데, 결국은 달러화 지불을 늦춰야죠. 뭐 다른 해외 업체에 나가야 되는 계약을 다시 다 점검을 해서 계약에 돈이 나가는 중도금에 대한 일정이나 선급금의 규모, 시기를 뒤로 다 미루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때로는 이제 애걸복걸해서 양해를 구해서 유예를 좀 시키거나 뭐 2차에서 다 준다든지, 중도금도 1, 2, 3차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계약 일정을 좀 바꿔서 계약 액수를 초기에는 좀 줄이고 뒤에 가서 중도금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있더라도,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계약을 다시 달러 지급 일정을 바꾸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계에 써야 되는 아웃풋을 그대로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뭐 굉장히 그렇지 않을 만한 나라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꽤 있었어요. 해외 업체들이. 그래서 구매나 이런 계약 부서에서도 눈물겹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체계 개발 전체 마스터 일정을 다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공군하고. 그래서 당초에 이 8년의 기간 중에서 설계가 당초는 한 5년 정도, 한 60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6개월 이미 리스크를 갖고 56개월 정도로 쫙 줄여놨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차제의 그 활동을 메이저 돈도 많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또 시간을 더 주면 성숙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는 업무들은 이제 뒤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미는 그런 활동들을 합리적으로 공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앞부분은 한 6개월 정도의 리스크 있던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고 여기를 이제 조금 늘리면 결국 비행 시험이나 검증하는 단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뒤에 8년의 기간, 항공기가 개발이 끝나서 양산 초도 비행기들이 공군에 인도돼야 되는 전력화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여하튼 IMF 영향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설계 성숙도도 올리는 묘안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앞에 부분에 도래한 예산이나 금융적인 리스크는 최대한 흡수를 하되 뒤쪽 부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비행시험은 우리가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마스터 일정을 손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설계에서 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뒤에 부분에서 검증할 때 결국은 다시 백도해서 설계를 보완하고 대대적인 보완 작업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 완충 부분에서는 조금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좀 찾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무님,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체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이게 이제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삼성항공 내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자 하고 중단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삼성항공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생해서 바로 몇 달 전에 체개발 계약을 정부가 맺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삼성항공 그 사천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전에는 창원에서 이제 엔진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공장은 그 KFP 그 F-16 면허 생산 그 최종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고 이제 T-50을 위해서는 체개발 그 설계 비행 다음에 항공기 조립 그다음에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보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T-50이 자신들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적인 또는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도 다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그 삼성항공 경영진이 이제 깊이 높이 이제 헤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해석적으로 분석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나서 사업을 이제 접겠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부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접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사업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뭐 실무적으로 로키드 협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업을 어렵게 넘어가면서 할 때마다 그 힘든 것들이 이제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앞서 일정이라든지 또 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IMF가 있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제 삼성항공은 1999년도 말에 그 한국항공으로 이제 그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성, 현대, 대우 이 3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그 항공 관련 업체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개 회사가 됐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 IMF의 영향이 아니었던가. 또 한국항공 입장에서도 그 새로 IMF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T50 체계화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3개사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원 규모의 한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집중적으로 항공산업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그게 IMF도 극복하고 후속적으로는 T50 체계화를 성공으로 이끌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20여 년이 지난 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살얼음을 걸었을 것만 같은 당시의 일을 조금 이제 생생하실 텐데요. 이 IMF 구제금융 사태를 당시에 떠올리게 되면은 지금도 가장 먼저 이렇게 이 가슴을 좀 쓸어내릴 만한 일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 전무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그때로 돌아가서 20년 전을 떠올리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대만이 생각이 나요. 대만이. 그 대만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항공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F-16 면허 생산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에서 부러워하는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인도네시아 당시 이제 IPTN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있었고 지금 PTDI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국가가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엄청난 규모였고 스페인과 합작으로 수송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아시아인이 저런 걸 할 수 있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의 도전을 하고 있었고요. IPTN이. 그래서 우리 견학을 갈 정도였습니다. 삼성에서도 그 임원들, 삼성항공 임원들이나 주력 그 팀장들이 한꺼번에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AIDC라고 해서 그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회사 자체가 항공산업 그 육성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정부 기업이죠 100%. 근데 거기서 저희보다 10여 년 이상 빠르게 경구코라는 경전투기를 개발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땅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항공산업을 안보라는 부분으로
인도네시아는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경제를 키워나가는 하나의 그 캐시카우면서 미래의 비전으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AIDC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조차 자기네들에게 꼭 필요한 첨단 무기 체계를 쉽게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의 눈치 때문에 스스로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 환경이 매우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우연히도 그 프로그램은 락히드 마틴이라는 기술 이전 그 주체가 똑같았어요. 저희하고 똑같이. 그래서 F-16을 못 파니까 대만에, 그러면은 자체 개발은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락히드가 기술 지원 좀 해줘라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큰 개발비 규모로 더 큰 영역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벤치마킹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98년에 아무리 예산 때문에 힘들고 뭐 어려운 점이 많아도 그거는 이제 사업과 경영진에서 좀 풀어나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개발하는 센터에서는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삼아 좀 어깨 너무 구경 좀 하고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 동의를 얻어서 소수의 인원이 이제 짧은 시간 방문을 한번 해서 저도 거기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미 한 10여 년 앞서갔고 비행기가 막 비행을 하고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기장으로. 그 제트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다가 이제 약하게 켜고 조종사가 막 내리고, 비행시험 그 통제센터에 가니까 공항에 그 활주로 통제하는 타워 같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제 곧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데 우리는 지금 IMF를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저에게 많았습니다. 느끼는 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것을 국가가 그래도 정책 결정을 해줘서 이 사업을 가게 됐는데 IMF가 왔지만 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동양인으로서 똑같이 이 사람들도 인프라가 없었는데 오로지 머리 좋은 사람들 데리고 락히드 마틴의 똑같은 기술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 사람들은 아직 개발 단계 비행시험에 접어든 수준이었지만 눈에 누굴 만나든 열정이 그냥 눈에서 읽혀졌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상당히 몸에서 같은 동양 사람끼리 만났는데 저희는 이제 좀 위축돼서 국가도 지금 IMF를 맞았고 사업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아직은 초짜인 거라. KT1 개발해봤다고 이제 하는 게 우리의 자산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급이 다른 놈을 이미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산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저하고 같은 시스템을 담당하던 팀장이었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씩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을 내가 앞으로 좀 미리 예측하고 개척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티타임 같이 그냥 가볍게 좀 그나마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친구 참 친절하게 엔지니어 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중간에 막간에 이동하는 단계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IMF를 맞았지만 자기네들은 한국하고 오랜 동안 같이 그 역사적으로도 지내온 민족이라 잘 아는데 한국은 아마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나갈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 사업이 제대로 곧 이제 힘을 받아서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그때 계속해서 잘 만나고 같이 응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게 같은 남자한테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듣는 얘기였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의 뭐 눈물이 좀 글썽거려졌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축됐던 저희들이 그 짧은 기간에 거기서 받은 에너지는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팀이 끝나고 떠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막 헐레벌떡 안 보이더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뭘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국호 자기네들 IDF라고 비행기 이름이 영문은 IDF입니다. Indigenous Defense Fighter라고 그래서 자국이 만든 국산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경국호라고 지었고요. 한자로.
그래서 그 비행기에 보면 경국이라는 그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모델을 제일 큰 걸 들고 온 거예요. 절 주려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끝까지 비행기 설계를 포기하지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징표를 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에 장식장에 제일 위에 늘상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제가 T50을 뭐 KTX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T50으로 바뀌었지만 그 모델을 보면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서 항상 제가 그 힘을 받고 응원을 받는 저만의, 사람들에게는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제 기억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IMF를 맞으면서 힘들었던 그 상황을 IDF를 가서 보면서 상당히 큰 그 정신적인 위로와 용기, 그 목표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계기였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처와 위기를 경국호라고 하는, 또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말로서 극복한 이제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상무님은 어떤 네. 기억 남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뭐 록히드하고 협상했던 게 더 생생하고요. 그래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IMF 당시에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었고, 그 기술 지원 계약이나 이제 환수 보장을 위한 이제 신용장 개설에 관련된 이제 협상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참 그러고 나니까 록히드의 그 사업 관리 담당자하고도 또 그 친밀도라고 할까요? 그게 더 이제 강해진 것 같고요. 공군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을 위한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IMF를 극복하고 또 이 비행기를, 고등훈련기를 만들자고 하는 측면에서 공군들도 그런 그 결심을 강하게 하고, 또 비용이라든지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 뭐 통합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양산과 개발을 중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던, 그래서 사업 성공을 위한 그 또 다른 이제 토대가 됐던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는 이제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 어느 순간 어떤 무기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위기는 도래하고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한 사례, 극복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 후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T50 체계 개발에 우리가 IMF라고 하는 그런 직격탄, 폭탄을 맞았지만 이것을 극복해 나갔던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후배들에게 마지막 남겨줄 교훈 간단하게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무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비슷한 말이겠지만 이제 희망을 꼭 가지고 포기를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그 IMF 말고도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업이 뒤로 가면 그 당연히 공군이 이 사업을 관리하니까 공군과도 갈등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완료할 시점이 되면 그 우리가 개발을 목표로 했던 부분에 달성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첨예하게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IMF의 그 극복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면 못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김영준 전무께서. 늘 우리는 역경을 맞으면 이겨내면서 좀 역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로부터 쇠당금질을 당하는, 그래서 더 강인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과정을 한번 겪으면 쉽게 지내온 것보다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능력이, 잠재 능력이 발굴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걸 해결했어라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소형 무장헬기 이제 LAH 사업 같은 것들을 카이가 하고 있고, 다른 주요 방산업체에서도 큰 대형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만 제품을 만들면 아마 국제 경쟁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뭔가 새로운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역경을 겪지 않고 얻어지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제 교훈으로 제 스스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 이제는 세계 엔지니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역경을 거쳐야 후배들이 그들을 그야말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전설의 레전더리한 선배들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향후 지금도 그런 큰 프로젝트에서 뭐 국가의 지원이 뭐 조금 자기네들 생각들보다 조금 시기가 늦거나 부족하든 경영이 문제가 있든 알고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든 간에 역경을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하면은 더 큰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갖기를, 열정을 갖기를 저는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T50 체계 개발의 업체 주도로 가게 되면서 두 분의 업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두 분 모시고 정말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독했던 IMF의 위기도 대한민국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T50의 날개도 꺾지 못했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강해지는 모습이 꼭 대한민국을 닮은 우리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연이어 한 달 만에 IMF가 터져서 이 사업이 진짜 다시 한번 생사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사리 체계 개발을 시작했지만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은 계획상 필요했던 인력 대비는 참 상당히 적은 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자동차 디자인을 했던 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시너지 있게 한번 데려다 써보자. 자동차 디자이너부터 휴대폰 전문가까지 각지에서 끌어모은 최강의 외인 부대. 가족들하고 도저히 이게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낯선 터전. 미 정부의 그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아이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전될 내용을 검토하고 수출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인데요. 체계 개발 돌입의 마지막 관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승인 내용과 함께 단서 조건 23개가 포함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23개 단서 조항이 불러올 위기는 만약에 미 정부가 이것을 무기 수출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T50에 참여하고 있는 락히드한테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T50 체계 개발사.